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CIA 파트 1을 같이 살펴볼 GRC 아카데미 원장 이욱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CIA 공부하시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으실 텐데요. 저와 함께 하시면서 빠른 시간 내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같이 가이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좀 이제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늘은 첫째 시간 내부감사의 기초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4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좀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또 어느 정도 자주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시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헤매기도 하고요.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은 또 속도가 상당히 날 수가 있고 또 중요한 그런 용어와 또 그런 제도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어의 쓰리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린 용어들은 CIA 파트 1, 파트 1에 걸쳐서 거의 가장 중요한 용어들일 거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또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들어가시면 공부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감사니까 오디트 커미티에서 감사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조직들에서 여러분 회사에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조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 이사회 내의 특별위원회로서 이사회 내의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었지만 물론 이제 안 그런 회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CIA 시험에서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의 감사위원회를 우리가 얘기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인터널 오디트 액티비티에서 내부 감사 부서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어로 액티비티 하니까 사실 이것을 활동으로 잘못 번역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부 감사 활동으로 잘못 번역할 경우에는 문맥이 상당히 어색해지고 또 뒤에 가서 연결이 잘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엔 여러분들이 내부감사 활동이라고 잘못된 해석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내부감사 부서를 넣고 다시 문장을 읽어보시면 다시 해석이 매끄럽게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감사 활동이 아니고 내부감사 부서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CA라는 최고감사 책임자라는 용어가 거의 매 페이지마다 등장할 정도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CA가 뭐냐? 내부감사 최고 책임자다. 그래서 이 내부감사 최고 책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내부감사 헌장 및 국제감사 직무수행 방안의 필수 지침에 따라서 내부감사 부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책임 있는 고위 직책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벌써 여러분들이 생소한 용어 2가지가 나오죠. 내부감사 헌장, 국제직무수행 방안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런 거에 따라서 내부감사 부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책임 있는 최고위의 직책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최고감사 책임자는 물론 간혹 이렇게 이 최고감사 책임자가 설치된 조직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최고감사 책임자라는 명칭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최고감사 책임자를 이해하셔야 되냐 하면은 보통 이제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주로 완전 사회이사로 감사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이 최고감사 책임자는 보통 감사 담당 임원이 있다든지 내지는 감사 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실장,
감사부장 또는 감사팀장 이런 호칭으로 국내에서는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상근감사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상근감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통 이제 감사위원회라는 것은 사회이사로 구성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감사 담당 임원이라든지 감사 담당 부서장을 국내에서는 최고감사 책임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고감사 책임자 또는 최고감사 책임자에게 보고하는 자에게는 적절한 전문 인증이나 자격이 있어야 된다. 자, 아무나 감사 담당 최고 임원이 될 수 없다. 적어도 기본적인 인증이나 실력이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CA라든지 CA에게 보고하는 자, 즉 감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에게 일정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CA의 특정 직무 직책은 또 책임은 조직에 따라 매우 다를 수가 있다. 자, 거버넌스 체계에 따라서 또 조직 구조에 따라서 그런 부르는 호칭이나 직책은 상당히 상이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디트 인차지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감사반장, 감사팀장 내지는 인게이지먼트별 팀장 또 인게이지먼트가 또 나오죠. 요 밑에 설명이 나오니까 그때가 설명을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감사를 나가면은 감사팀이 구성되죠. 또는 감사반이 구성될 텐데요. 그때 감사팀을 이끄는 그런 리더를 우리가 감사반장이다, 감사팀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스텝이 나옵니다. 스텝 오디터 하면은 감사팀원이다, 감사보조자다 또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게 이제 내부 감사인이다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스텝이다 그러면 내부 감사인이다. 어떤 책에 따라서 내부 감사사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쩐 내부 감사인을 스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최고 감사 책임자 밑에 각각의 이제 여러 팀 내지 감사반이 구성이 되겠죠. 그렇게 감사반이 있고 그 감사반 밑에서 감사반원들이 스텝 오디터에서 내부 감사인이다. 물론 이제 감사반장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좀 폭넓은 개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부 감사인은. 자, 그런 다음에 클라이언트다. 아마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면서 국내 기업에서만 근무하셨던 분들은 클라이언트가 감사를 공부하는데 클라이언트 개념이 나온다 하시면은 상당히 생소한 개념인데요. 자, 이 국제적으로는 국제 기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피감부서다, 피감사 대상자다, 피감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즉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인, 감사자 또는 그 받는 사람들은 피감인이다, 피감자다, 피감부서다 이렇게 피자를 붙여서 감사를 받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 국제적으로는 이미 클라이언트라는 개념이 도입됐습니다. 즉 고객이라는 개념이 도입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를 단순히 국내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감사를 하고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감사를 서비스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우리가 고객이라고 클라이언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보통 이제 피감부서다, 피감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은 감사 대상자다, 감사 대상 부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표현도 되도록이면 앞으로는 감사 대상 부서다, 감사 대상자다 이렇게 바꾸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감사를 하는 분들에 또 감사를 받는 분들에 대한 정의가 있었고요. 그럼 감사를 우리는 보통 이제 오디트하고 국내에서는 감사다 이렇게만 표현하지만 국내에서 국제적으로는 어떻게 그 감사를 표현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이 책에서 또 이 CIA에서는 다 이렇게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가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감사 어떻게 표현하고 하면은 인게이지먼트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게이지먼트를 그냥 계약으로 잘못 해석을 하시면은 심각한 오류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다가 문제가 계약했는데 문제가 전혀 이해가 안 된다 할 경우에는 그것을 감사 업무다라고 여러분들이 바꿔서 해석을 하시면은 그리고 문장을 읽어보시면 상당히 이해 속도가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게이지먼트다 이거는 뭐라고 한다? 우리가 보통 감사 업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감사 업무는 보증 업무하고 어슈런스 서비스, 그 다음에
컨설팅, 서비스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인게이지먼트다 하면은 요 보증과 컨설팅 업무를 포괄하는 전체적인 개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업무는 뭐냐? 그래서 어슈어런스 서비스, 컨설팅 서비스 업무를 총괄하는 개념이고요. 자, 그래서 감사 업무가 뭐냐? 내부 감사, 통제 자체 평가 검토, 부정조사, 요까지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국내에서 얘기하는 감사 업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 활동, 이제 감사라는 게 단순히 감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컨설팅 업무까지도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컨설팅 활동과 같은 특정 내부 감사 임무, 과제, 검토 활동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감사 업무다, 인게이지먼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러한 업무는 1년에 연관된 특정 목표를 완수하도록 설정된 다수의 과제와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상당히 폭넓은 개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감사가 어슈어런스하고 그 다음에 컨설팅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슈어런스 서비스, 자, 국내에서는 이것을 감사라고 표현을 하면 되고요. 자, 왜 어슈어런스라고 하느냐 보시면은, 자, 조직의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그리고 통제 프로세스, 여러분들 아직 이 개념이 안 나왔고요. 이 개념에는 자, 거버넌스는 3장에서 다룰 거고요. 리스크 관리는 4장, 그리고 통제 프로세스는 5장, 6장에서 통제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자, 어쨌든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통제 프로세스에 관한 독립적인 평가, 우리가 감사를 나가면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를 하죠. 이러한 감사부서의 독립적인 평가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증거의 객관적인 조사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감사 업무를 어슈어런스 서비스라고 한다. 그럼 왜 우리가 감사라고 하면 되지 굳이 어슈어런스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느냐? 사실 우리가 독립적인 평가를 통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어떻습니다.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평가해 보니까 이 업무는 문제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코멘트를, 즉 감사 보고서를 꾸미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내용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우리가 감사를 한 내용에 대한 보증, 검증을 하기 때문에 국제 기준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어슈어런스 서비스다. 그래서 감사부서가 검증을 해주는 거다, 보증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는 감사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이제 CIA 공부하신 분들은 우리가 어슈어런스라고 쓰고 어슈어런스 서비스라고 쓰고 우리가 국내에서는 그거를 감사라고 읽는다라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재무감사, 성과수행 감사, 법규준수 감사, 각종 감사, 실사 이런 업무들을 우리가 검증 서비스다, 보증 서비스다. 문제에 따라서 검증으로 해석하는 데가 있고요. 보증으로 해석하는 데가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두 개념 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서비스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 컨설팅 서비스는 뭐냐? 그 성격과 범위는 고객과 합의가 되고 빨간 것을 글씨로 제가 강조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컨설팅 서비스는 고객과 합의가 돼야 된다. 그 성격과 범위에 대해서. 왜냐하면 컨설팅, 즉 자문이나 조언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일방적으로 가서 자문이나 조언을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반드시 누가 나한테 자문이나 조언을 요청한 경우에 내가 가서 자문이나 조언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감사는 어떻습니까? 감사는 그 피감사 부서, 즉 감사 대상자하고 내가 합의를 해서 감사를 나갈 건지 말 건지 결정하지 않죠. 우리가 감사는 감사 계획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나갑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통보를 해서 그냥 감사를 나가는 것이고요. 그러나 컨설팅은 반드시 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고객과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내부 감사에는 경영진처럼 책임을 지면 안 된다. 책임을 지면 안 된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파트 1에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주로 묻는 게 이게 감사위원회가 할 일인지, 감사부서가 할 일인지, 감사 책임자가 할 일인지, 감사인이 할 일인지, 또 그런 감사를 받는 그런 감사 대상자들이 할 일인지,
리스크 관리 부서에서 할 일인지 그 가름마 타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반이 이게 누구 일이냐, 이게 잘된 일이냐, 이 사람이 하는 게 맞느냐, 틀리냐 이런 내용들이 상당한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서 우리가 감사인이 할 거냐, 감사 대상 부서가 할 거냐, 또 CA가 할 거냐, 이사회가 할 거냐, 감사위원회가 할 거냐 이런 거 분명히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감사에는 경영진처럼 책임을 지고 일을 해서는 안 되죠. 내부감사는 평가만 해야지 실질적으로 책임질 일을 기획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왜? 감사는 그렇게 하는 일 자체를 평가하는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내부감사에는 경영진처럼 책임을 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조직의 지배구조, 리스크관리, 통제 프로세스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개선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자문 및 관련 고객 서비스 활동이다. 그래서 여기는 뭐 카운셀링 당연한 거죠. 조언, 촉진, 훈련 이런 것들이 컨설팅 서비스라고 한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국제감사 기준에서는 컨설팅은 밑에 보면 이제 C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슈어런스는 A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가서 한 번 더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슈어런스 서비스하고 검증, 보증 서비스하고 컨설팅 서비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살펴봤고요.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 내부감사부서가 단독으로 정한다. 어슈어런스 서비스는 내부감사부서가 단독으로 정한다. 그러나 컨설팅 서비스는 클라이언트가 IA의 내부감사부서와 반드시 협의한 사항대로 감사부서에서 액션을 취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이 거버넌스입니다. 사실 이제 거버넌스가 국내에서도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는 개념이죠. 최근에 뜨기 시작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버넌스가 뭐냐? 거버넌스. 물론 이 거버넌스는 3장에서 구체적으로 장을 달리해서 아마 따로 설명할 거고요. 어쨌든 거버넌스의 기본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버넌스는 뭐냐?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되는 조직의 활동들을 보고하고 지시하고 관리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이사회가 설치한 프로세스, 각종 과정하고 구조의 조합이다. 그래서 그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각종 활동들이 있는데 그러한 활동들에 대해서 보고하고 지시하고 관리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누가 만든 거다? 이사회가 만든 거다. 이사회가 우리 조직의 거버넌스는 어떻게 만들 거고 보고체계, 감시체계, 통제체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결정하는데요. 그래서 이사회가 설치한 프로세스와 구조의 조합을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뭐 지배구조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배구조보다는 조금 폭넓은 개념이 거버넌스의 개념, 물론 뭐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지배구조보다는 거버넌스로 번역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많은 또 문제에서는 지배구조라고 표현된 번역된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두 개를 같이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지배구조는 뭐냐? 사회이사제, 이건 조직이죠. 그 다음에 감사의 독립성이 제고된다. 우리가 요걸 이제 관리 및 감시하는 프로세스에 주로 이제 감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감사는 독립성이 있어야 되겠다. 회계제도의 선진화, 외국에 일반적으로 글로벌한 그런 기준들을 도입해야 되겠다. 주주권리 강화, 금융감독체계 강화 이런 것들을 거버넌스의 예로 표현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일부고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뒤에 조금 더 나가시면은 거버넌스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폭넓은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사회가 나옵니다. 이사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사회의 기능, 감사위원회의 기능, 내부감사 최고 책임자, 즉 CA의 기능, 내부감사 인의 기능,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담당자의 기능, 현업의 기능 이런 것들이 누구의 역할이냐, 누구의 업무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 이사회가 누구고 무엇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그런 문제들을 풀 수가 있다. 그리고 이해가 쉽고 암기할 것이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뭐냐? 자, 이사회는 조직의 활동을 지시, 감독할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최종 책임이 이제 이사회에 있는 거죠. 자, 최고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고의 지배기구다. 그래서 이사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감독위원회, 숙탁자위원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뒷장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사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개념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 지금 글로벌 기준에서 얘기하는 이사회 위치하고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CIA 시험이 어려운 경우가 여기 있습니다. 국내 환경하고 국제 기준하고 그런 환경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조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뭐 대표이사가 더 높다, 또 회장이 더 높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물론 조직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사회가 회장 아래 있는 경우가 국내는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는 이사의 역할, 대표이사의 역할, 최고 경영진의 역할 이런 것들이 혼선이 오는데요. 여러분들은 국제 기준에서 얘기하는 이사회의 지위가 어디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거기에 맞추셔야지 여러분 조직이 이러니까 여러분 조직의 입장에서 답을 체크하셨다는 반드시 오답을 체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기준에서 이사회의 위치가 어디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사회는 다시 한번 조직의 활동을 지시 감독할 책임을 짓고 최고 경영진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고의 지배기구다. 즉 거버넌스상의 최상위에 위치하는 그런 기구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이사회는 거버넌스 제도는 법률 관할 구역이냐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그 조직이 위치한 지역이라든지 법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사회는 경영진이 아닌 구성원들로 조직이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회는 경영진이 아닌 구성원들로 조직된다. 이사들로 구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물론 경영진도 이사가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사회는 경영진이 아닌 구성원들로 구성된다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만일 이사회가 없으면은 이사회는 조직 거버넌스에 책임 있는 집단 또는 개인을 의미할 수도 있다. 혹시 이사회라는 별도의 명칭이 없다면은 거버넌스의 최상에 있는 거버넌스에 책임 있는 그런 집단이나 개인을 얘기하고요. 지배기구와 특정 기능을 위임한 위원회 또는 다른 기구를 지칭 가능한다. 예를 들어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특정 기능을 감사위원회에 위임한 경우에는 그 감사위원회가 이사회의 기능을 맡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도와 거버넌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잘 이해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국내에서 CIA를 공부하실 때 여러분 조직과 국제 기준이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조직을 생각하지 마시고 국제적인 관행이 어떻게 돼 있고 또 CIA에서 요구하는 이사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고 그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그리고 반드시 문제를 또 이론을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통 CIA는 제조업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조업을 가정하다 보니까 자, 조직에서 제조업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 벤더 외부의 공급업체로부터 원재료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우리의 인력, 그 다음에 공장, 이런 공정을 통해서 우리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고객에게 판매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쭉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원재료와 인력이 들어와서 생산 공장에 들어와서 서비스를 만들고 제품을 만들고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에 전달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가정을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이론들이 설명이 될 겁니다, 앞으로. 자, 그럼 이런 쭉 이제 기능적으로 이렇게 오는데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 조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자, 다양한 부서들이 있죠. 생산관리,
생산을 해야 되니까 생산관리, 또 조직을 관리해야 되니까 조직 행동, 그 다음에 재무관리, 인사관리, 사람을 관리해야 되고, 마케팅, CRM 부서, 고객과의 관련된 부서, 오퍼레이션, 리서치, 이런 경영학의 다양한 그런 부서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일반적인 기능들이고, 그 다음에 이 기능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조직의 모든 행위는 다 그 결과적으로 어디에 결부가 되죠? 돈하고 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돈하고 관계된 재무, 회계 관련 부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조직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건 이제 수평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고요. 수직적인 개념으로 조직을 살펴본다면은, 자, 현업 스태프가 있죠. 사원, 대리, 과장, 차장, 이런 일반적인 현업 스태프 직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부서장이 있겠죠. 부장이 있고, 팀장이 있고, 이런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사들이 있고, 또 최고 경영진, CEO까지 이렇게 쭉 있고요. 그 위에 BOD에서 이사회가 여기에 위치하는 것을 가정합니다. 자, 국내에서는 보통 이 위에 회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 위에 대표이사가 있을 수도 있죠. 오너 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너 경영인이다 하면은 오너가 제일 최상위에 있는 거죠. 그 오너가 이사들을 결정하고 모든 의사결정을 합니다.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오너가 있거나 지주회사 이런 경우는 다 대부분 회장이 이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CIA에서는 또 국제 기준에서는 어떻게 일반적인 조직의 형태는 그것이 주주들이 이사를 선임을 하고요. 주주들이 위탁을 하는 거죠. 이사들한테 그 자기의 권한을 위임해서 이사를 뽑고 그 이사회에서 이 최고 경영진이나 또 각종 경영진들이 이사회가 설치한 그런 지배구조, 감시, 기능 이런 것들을 위임을 받아가지고 이 조직을 다스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게 이사회가 최고의 기능을 갖고 있다. 최고의 거버넌스의 최고 상위의 그런 지위를 갖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대표이사가 요 밑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표이사가 이 위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대표이사가 최고 경영진이 반드시 이사회 밑에 존재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모든 최고의 의사결정은 누가 한다? 이사회에서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위원회는 어디 있느냐?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와 수평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이렇게 감사위원회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사장이 높습니까? 감사가 높습니까? 일반적으로 대부분 국내 기업 또 조직들은 사장 밑에 감사가 위치하는 경우로 그렇게 인식들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이사도 정부에서 뽑고 감사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사실 거의 대등한 위치에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 기업에 있어서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이 감사위원회가 최고 경영진 밑에 뭐 기구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CIA를 공부하시는 동안에는 반드시 이렇게 BOD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가 있고 이 감사위원회를 보좌하는 조직이 내부감사 부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것이 이제 단절되는 거죠. 최고 경영진하고 반드시 단절이 돼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시작하기 전에 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그런 용어와 제도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의 이제 첫 번째 적용 지침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